중동의 절대 강자, 이스라엘이 1위 자리에서 밀려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중동 군사력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무적의 이미지가 단 몇 년 만에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표와 각종 경제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의 압도적 우위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운동장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덩치 큰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발밑으로 밀어내고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숫자가 말하는 냉혹한 진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은 244억 달러 규모로 막대하지만 인구 900만 명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1억 명에 육박하는 이웃 국가들의 물량 공세 앞에서 정밀 타격 능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형 고사양 슈퍼컴퓨터 한 대가 수천 대의 보급형 서버 군단과 홀로 싸워야 하는 형국입니다. 성능은 압도적일지 몰라도 쏟아지는 트래픽을 감당하기엔 물리적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대전은 결국 돈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1년 동안 쏟아부은 전쟁 비용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 IT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을 통째로 증발시키는 수준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출이 자산 형성이 아닌 소모성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독 밑바닥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5만 달러입니다. 반면 상대가 쏘는 조잡한 로켓은 단돈 500달러에 불과하죠. 100배의 비용 차이입니다. 상대는 잃을 것이 없는 저가형 공세로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승리가 경제적 패배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위험한 경제적 역설의 실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으로 흐름을 지켜보세요. 군사력의 핵심인 상비군 숫자를 보면 위기감은 더 커집니다. 이스라엘의 현역 군인은 17만 명 수준이지만 이집트는 44만 명, 터키는 42만 명에 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전설적인 무술 고수라도 떼거지로 덤벼드는 장정 수십 명을 매일같이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체력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셈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예비군으로 징집되면서 내수 경제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심장인 경제를 멈춰 세우는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무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는 국산화율 80%를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 공급망에 목매지 않는 자급자족형 군사 강국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기술적 독점권이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원을 쥐고 있는 이들이 제조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은 원재료와 공장을 모두 가진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공포를 줍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군사 원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곧 방어 비용의 기하급수적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동맹국들의 지원이 줄어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무기를 구하거나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커지는 잔인한 늪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기술 하나로 이 거대한 물량과 경제적 압박을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종합해보면 2026년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군사적 패권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표는 이미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중동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뒤집힌 서열이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상은 명확하고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 우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이제 고성능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대량 생산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형 아이폰 16을 들고 있는 사람과 성능은 떨어지지만 1000대의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을 가진 사람이 네트워크 해킹 대결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1000개의 접속 시도를 동시에 막아내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죠.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정밀함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와 이집트가 선택한 전략은 물량의 디지털화입니다. 2만 달러짜리 저가형 자폭 드론에 AI 자율주행 칩을 박아 수백 대를 한꺼번에 날리는 기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기제입니다. 터키의 군사력 순위가 급상승한 가장 무서운 이유는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80% 이상의 부품을 자국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최고급 식재료를 해외에서 배달받아 요리하는 맛집입니다. 배달이 끊기면 영업이 중단되죠. 반면 터키는 식당 바로 옆에 거대한 농장과 축사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료값이 오르거나 배달 사고가 나도 터키의 주방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군사력은 소모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한 발을 아꼈을 때 터키와 이집트는 공장 라인을 풀가동하며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공급망의 차이가 곧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구조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팩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건 적의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구축한 최첨단 시스템의 과부하입니다. 최신형 자율주행차가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센서 오류로 멈춰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는 너무나 정교해서 상대방의 저가형 제밍 장비나 단순한 연막 작전에도 시스템이 판단 중지에 빠지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첨단 기술이 오히려 족쇄가 된 셈입니다. 마치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가 작은 먼지 하나에 멈춰버리는 것과 같죠. 2026년 이스라엘의 몰락은 적이 강해서라기보다 본인들이 입은 갑옷이 너무 무거워 스스로 주저앉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군사력을 유지하는 힘은 경제라는 혈액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5.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은 상태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교육과 복지에 쓰여야 할 영양분이 모두 근육, 즉 군대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와 이집트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이들은 국방비를 늘려도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기에 지속 가능한 근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순위 역전은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가졌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강도 운동을 하느라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필살기는 정보의 독점이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먼저 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민간 위성과 저가형 정찰 드론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전장이 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교 1등만 가지고 있던 비밀 족보가 시험 전날 전교생에게 단톡방으로 퍼진 상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은밀한 부대 이동과 미사일 기지 위치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노출됩니다. 더 이상 깜짝 습격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정보 우위라는 방어막이 사라지자 결국 남는 건 순수한 맷집 싸움입니다. 쪽수가 많은 이집트와 터키가 이 투명한 전장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기술적 배경입니다. 전쟁은 결국 거대한 가계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매달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적자 가계 상태입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면 그들이 일하던 IT 기업과 공장은 멈춰버립니다.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는데 집 지키는데 드는 방범비는 평소보다 10배 더 쓰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저축해둔 돈이 많아도 2026년이면 그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터키는 8,500만 명의 인구 중 극히 일부만 군대에 보내고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경제활동은 계속되면서 군수 물자는 쏟아져 나옵니다. 이 경제적 지속성의 차이가 군사력 순위를 뒤집는 결정타가 됩니다. 기술적 메커니즘의 마지막 퍼즐은 군집 드론입니다. 터키의 드론 기술은 이제 개별 조종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무리를 지어 공격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논밭을 덮칠 때 아무리 성능 좋은 살충제 한 통을 들고 있어도 모든 메뚜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은 한 번에 100개의 목표물은 잡을 수 있어도 10,000개가 동시에 달려들면 과부하로 셧다운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중동 군사력의 실체입니다. 1%의 초정밀 기술이 99%의 압도적 물량에 잡아먹히는 현상. 자연계의 섭리가 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 군사력 지도의 시침이 11시 59분을 지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 모든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교차하는 임계점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만큼이나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1위의 공식은 과거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터키의 생산력과 이집트의 인구,
그리고 정보의 민주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판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거머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전의 주인공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들은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승리를 정의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압도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 한 명의 화려한 개인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벤치 멤버까지 탄탄한 팀의 시스템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초정밀 무기 체계는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터키와 이집트가 보여주는 물량과 국산화의 힘은 시즌 전체를 버텨내는 두터운 선수층, 즉 뎁스의 승리입니다. 단기전에서는 정밀함이 빛나겠지만 장기전으로 치닫는 현대전의 속성은 결국 누가 더 오래 코트 위를 달릴 수 있느냐는 체력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기술의 정점이 오히려 경제적 족쇄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백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지만 부상 위험이 큰 단 한 명의 스타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교체 투입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100명의 유망주입니까? 중동의 군사 지형도는 이제 머니볼의 세계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명성 대신 오직 출루율과 가성비라는 데이터에 집중한 팀이 승리를 거머쥐는 야구장과 같습니다. 터키의 드론 산업은 이 지점에서 홈런 한 방보다 무서운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며 이스라엘의 방어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1,000만 원짜리 장비로 10억 원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방어자의 기술적 우위는 오히려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연봉 총액 제한, 즉 셀러리 캡이 꽉 찬 명문 구단이 신인 드래프트로 무장한 신생팀의 기동력에 뒷덜미를 잡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군사력을 단순히 무기 성능으로만 측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함수에는 인구 구조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기 후반전으로 갈수록 얇은 선수층을 가진 팀은 체력 저하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인구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완주하게 하는 근육량과 같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해지면 판도는 더 극명해집니다. 외부 보급로가 차단되어도 자국 내 자원으로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터키의 인프라는 원정 경기만 치러야 하는 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리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산 기업의 기술력만큼이나 공급망의 내재 화율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을 설계해도 부품 하나를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 무기 체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파울라인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하는 버티컬 통합 능력이 진정한 국방 경쟁력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특히 방산 수출액의 성장 속도를 주목하십시오. 터키가 최근 방산 수출액 달락 55억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현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표준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비전 2030을 통해 방산 국산화율 50%를 목표로 내건 사우디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를 넘어 거대한 스폰서이자 공동 운영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자본이 결합하는 순간 중동의 군사력 순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뒤집힐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리그 중 하위권 팀이 거대 자본의 인수를 통해 단숨에 우승 후보로 도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우디의 자본이 투입된 중동 방산 벨트는 서방 국가들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은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비싼 명품만 고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미 폴란드에서 검증된 K2 전차나 천무처럼 압도적인 가성비와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꿰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점은 우리가 풀어야 할 난도 높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는 다크호스를 넘어 주전 선수로 뛰어야 합니다. 상대의 전술 변화를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능력만이 이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강자가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순간 리그는 극심한 혼란과 동시에 역동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1인 독주 체제가 저물고 터키, 이집트, 사우디가 각축을 벌이는 다극화된 중동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이자 동시에 전에 없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1위인가가 아니라 순위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입니다. 탄약의 국산화, 위성정보의 민간화, 무인전력의 보편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루라기가 불리기 전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사력은 더 이상 훈장처럼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유동적인 자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락과 주변국들의 부상은 9회 말 2사 이후에 터진 역전 만루 홈런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기는 이미 후반전을 지나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전광판의 숫자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지정학은 잔인한 심판이 되겠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치열한 정보전쟁의 팀원이 되어 주십시오. 더 냉철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